소개부터 다시 드려보자면 한국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대학원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커리어 시작했고요. 삼성전자에서 했던 일은 뭐였냐면 주로 SI 일을 했어요. SI를 하면서 윈도우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일을 5년 정도 했고 2000년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11년 정도 검색 엔진 개발을 했고요. 이때 작은 스타트업에도 2개 다녀봤고 창업도 한번 해봤고 중간 규모의 상장 기업에도 다녀봤고요. 야후에 7년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좋은 매니저를 만나서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을 했고요. 돌이켜보면 이 시기는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좋았던 점은 뭐 안 맞는 곳도 있고 잘 맞는 곳도 있었지만 어디에 있건 최선을 다했었고 성취하는 경험, 몰두하는 경험, 승진하는 경험 해봤던 거 그거는 참 좋고 기억에 남는데 이땐 또 몰랐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깨달은 거는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구나. 굉장히 조바심과 불안감이 많았구나. 그런 거를 2012년에 11개월 쉬면서 깨달았어요. 커리어에서 가장 잘했던 결정이 바로 이 안식년이 아니었나 싶은데 지난 17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산 거지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커리어 후반기에는 작은 회사 중심으로 다녀야겠다. 큰 회사 다녀보니까 별로 나랑 안 맞는구나. 물론 전반기에 제가 다니는 작은 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잘 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작은 회사 다닐 때가 더 재밌더라고요. 2012년에 11개월 쉬고 작은 회사 중심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이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결국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 또 내가 17년이라는 경력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또 나를 프루브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낸다는 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커리어 후반기에는 지인들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 회사와 컨설팅을 해보고 맞으면 조인하는 형태로 그렇게 취업하는 방법을 좀 바꿨었고요. 처음 갔던 회사가 폴리보라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유대미에 갔어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데이터 도메인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폴리보와 유대미 두 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했는데 데이터 팀을 저 혼자 시작해서 15명, 30명으로 키워보는 경험했고 폴리보는 야후에 팔렸고 유대미는 2021년에 나스닥에 상장했죠.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16년 정도부터는 여러 가지로 여유가 생겼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경험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엔젤 투자라는 것도 해보고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회 활동 같은 것도 해봤고요. 저는 이 시점까지는 한 번도 사이드 잡이라는 거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커리어 시작하고 2016년까지는 회사하고 집 두 개만 왔다 갔다 했지 사이드로 뭐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회사에만 올인했던 셈이고요. 근데 2016년 정도부터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기회가 생기면서 엔젤 투자도 하고 비영리 단체 활동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2017년 정도부터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어드바이저 자문 역할 하기 시작했고 작년 12월에 풀타임 잡 다시 한번 그만두고 1인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풀타임으로 일할 때보다 좀 더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제 커리어 후반기를 요약해 보자면은 커리어 전반기에 배운 거를 바탕으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맞는 환경 찾아서 익스플로이트 하는 형태로 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전반기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행복해졌는데 뭔가 뭐 큰 꿈을 갖고 있고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전반기하고 비교하면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나에 대한 조바심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또 하나 깨달은 거는 뭔가 잘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긴 호흡으로 조바심 내지 않고 살아야 되는구나. 결국 복리 활동이라는 거죠. 또 이런 게 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선택을 마음대로 못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면서 불행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실패는 나침반이다 라는 책으로 썼고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커리어라고 하면 이렇게 우측 상향으로 매 순간순간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 커리어의 모양은 이런 모양과 비슷하죠. 이 그래프는 제가 미국에 와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려본 그래프인데 순간순간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알고 이렇게 산 건 아니었지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었기 때문에 이게 복리 활동이 됐고 그러다 보니 어떤 순간에는 내려간 적도 있지만 다시 올라갔고 또 어떨 때는 내 실력보다 더 올라갔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내려갔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성장하는 여정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면 되지 순간순간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만큼 길게 보면 커리어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경험, 특히 이게 커리어 초반에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 2번 내려갔을 때는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내려가는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3번째 내려갔을 때는 확실히 충격을 받긴 받았지만 이때 제가 의도적으로 야후를 그만두고 작은 스타트업 갔다가 그 회사 망하면서 안식년 가지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뭐 제가 선택을 했다면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사실 1년 노는 거 생각하고 들어가서 저는 이때 소득이 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좋은 평판이 참 중요하구나. 이 평판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생기구나. 그거를 이때 쉬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리어 전반기에 뭔가 소득이 내려가는 경험을 3번 해보니까 후반기에는 그거를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구나. 그게 순리라는 거를 깨닫게 됐죠.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나 조직에 가서 커리어 관계된 톡을 했는데 이 톡을 하면 들어오는 질문들이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첫 번째, 무슨 공부를 하면 될까요? 두 번째, 지금 어떤 준비를 하면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대기업들 가서 톡을 하면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냐면 커리어가 고착된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럼 이런 질문들을 관통하는 감정이 뭐냐?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안하면 뭐를 하죠?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질문들을 다른 형태로 커리어 Q&A 시간에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왜 뜨는 기술, 뭐를 하면 안전할지 찾느냐라고 되물으면 첫 번째 대답은 그런 공부를 해서 전문성을 쌓아서 커리어를 안전하게 오래 가져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어떤 기술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믿을 거는 나뿐인 것 같고 나에게 충실한 거야말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내 커리어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에 집중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부터 고민해보는 거죠. 제가 2012년에 43살 때 처음으로 놀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커리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43살까지는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후반기에는 내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제가 그게 놀기 시작할 때 목표였거든요. 근데 11개월 놀면서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꿈이 갑자기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가 있었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이목, 남의 의견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고요. 그 고민을 빨리 할수록 중년의 위기가 덜 세게 올 거예요. 그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놀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거는 나는 뭔가 큰 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순간순간 살아있다는 느낌만 들면 되는 거구나. 또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에 의해 영향받은 걸 원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거 항상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은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너무 고민하면서 선행학습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은 지금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죠. 이게 잘못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쁜 의미의 주경야독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회사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회사에서는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밤에는 본인이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실 그렇게 한 공부는 오래 기억나지도 않을 확률이 높죠. 또 여기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 기술 중심으로 흐르는 거죠. 예를 들면 개발자라면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레거시 시스템을 쓰고 있어.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쓰고 배워봐야 이 회사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면 의미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 전문성이라는 키워드에 빠져가지고 회사에서 자기 업무 말고는 안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특히 작은 회사라면 그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의 범위가 클 수 있는데 나는 개발자니까 개발만 할 거야. 나는 디자이너니까 디자인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커리어는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을 쌓으려면 내가 맡은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 그거만한 게 없는 거죠. 환경이 평균 이상이라면 내가 맡은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내 커리어를 잘 만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인정을 받잖아요. 평판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평판은 내가 맡은 일을 성취하는 거 곱하기 팀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평판을 쌓아두면 커리어 후반기에 그리고 내 다음 스텝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지인 추천이고요. 제가 앞서 1년 놀 때 소득이 빵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평판이 좋았거든요. 제가 놀고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옛날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고 제가 풀타임으로 조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팔타임으로 일해라. 컨설팅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소득이 생겼고 또 그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컨설팅이라는 거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이런 게 컨설팅이구나. 컨설팅을 하려면 약간은 자기 검열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야지 정당하게 받는 거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저질러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자는 거 미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성이라는 키워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평균 혹은 그 이상인 환경이라면 거기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자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 두 개를 너무 분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 오래 살잖아요. 100세, 120세 시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건 원하지 않건 70대 중반, 80까지 일을 할 확률이 높죠. 그런 세상에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원하는 것들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해보는 거 기회가 생겼을 때 꼭 손들고 뒤에서 얘기 더 해볼 건데 그 기회를 잡는 거. 그 과정에서 작은 실패들은 있겠지만 내 앞에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고 나의 다음 방향 설정을 도와주는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요. 내 선택 한두 개가 망했다고 해서 내가 망하거나 내 커리어가 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 또 선택을 할 때 항상 생각해 보실 관점은 뭐냐면 투웨이 도어라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갔는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그럼 문 다시 열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선택 하나 때문에 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조금은 여유 있게 내 커리어 바라보고 내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제 내 앞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재밌어 보이고 특히 나에게 이런 기회를 제안한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번 덥석 물고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 매니저가 너 한번 매니저 해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내 매니저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는 컨설팅이나 파트타임 기회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신뢰하는 지인이 나한테 와서 이런 일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 모르는 거라고 해도 공부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 사이드 잡이 생기는 거고 컨설팅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너무 자기 검열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당한 소득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는 약간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저지르는 거. 하다 보면 이 정도 받으면 되는구나. 그런 것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회 생겼을 때 꼭 손들고 저질러 보라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커리어를 길게 바라보잖아요. 굉장한 재능이에요. 그 다음은 주변에 서포터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새로운 선택을 하기가 힘들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내 배우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일치한다? 엄청난 서포터가 옆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제 와이프가 반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향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포터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면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긴 커리어를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느냐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이 잘 맞으면 여러 가지 시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작은 실패가 여기저기 있겠지만 상처만 남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선택을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럼으로써 점점 더 나한테 맞는 곳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고요. 다음은 페이스 조절하는 거예요. 커리어가 길기 때문에 이 긴 커리어를 100m 달리기 하듯이 계속 뛰어갈 생각하면 피곤하죠. 번아웃 되기도 쉬울 거고 뭔가 항상 조바심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멘토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멘토링 요청이 다 들어오는데 이런 멘토링 요청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하는 게 맞나요? 결혼을 하면 일의 시간을 그만큼 못 쓸 것 같은데 제 커리어가 불안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서포터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결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꼭 필요한 것들이지 너무 커리어만 생각을 해서 그 커리어에 해가 될 것 같은 것들을 안 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싶고요. 또 관계된 게 건강해요. 몸을 헤쳐가면서 일만 하는 것만큼 나중에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거 없단 말이에요. 긴 호흡으로 때로는 느리게 가고 때로는 빠르게 가고 그때그때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잘 판단해서 페이스 조절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 좋은 평판이라는 거에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이 안 잡히면은 커리어 후반기에 고생해요. 여러분들이 커리어 전반기에는 어딘가에 이력서내서 면접 보고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40대 후반, 50대에도 그렇게 회사를 찾아간다? 그거는 사실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에 나를 서포트해 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커리어가 제대로 발전했으면은 지인 추천 형태로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야 되고요. 특히 커리어 후반기에는 지인 추천 형태로 가야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좋은 평판 만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좋은 평판의 힘은 커리어 전반기에는 알기가 힘들어요. 잘못 잡히면 커리어 후반기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거고 잘 잡히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좋은 평판이란 내가 맡은 일을 성취하는 것 곱하기 팀플레이어. 팀플레이어라 하면 무슨 얘기냐? 나만의 이익을 찾는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찾는 사람, 긍정적인 태도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좋은 평판이 이어지면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을 손에서 떼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개발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지 커리어가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인데, 만약에 계속 개발을 한다고 해도 혼자서만 개발을 잘하는 코딩 머신이 되면 안 되고요.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코딩을 잘하는 사람,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시스템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니어 개발자들 멘토링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코드 리뷰 잘하고, 면접에 참여하고, 그러는 형태로 개인으로서 개인기를 부려서 영향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로 인해서 그룹의 역량이 올라가는 형태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앞에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내가 신뢰하는 매니저가 나에게 기회를 줬다. 그러면 투웨이 도어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마일스톤 잡아서 1년 후에 매니저로서 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난 다시 개발자로 돌아가겠다 라는 식으로 원웨이 도어가 아니라 투웨이 도어로 만들어 놓고 그 1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매니저 역할, 리더 역할 잘하려고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매니저 역할도 복리 활동이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기술이라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복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 어떻게 됐건 개인이건 매니저건 개인의 역량으로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이가 들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것. 어쩌면은 이 영향력이야말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 커리어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은 회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우린 실수를 할지도 모르고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고를 한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회고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통해서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아쉬웠으며 좋았던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좋게 만들고 아쉬웠던 것들을 덜 아쉽게 할까. 사람에게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가서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길게 보면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팀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이런 또 회고를 한다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 커리어 전반기에는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조바심 불안감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안식년을 거치면서 조금 더 저에 대해서 만족하게 됐고 회고 활동을 하면서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점진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게 돌이켜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었더라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점진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회고하실 때 아쉬운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아쉬운 부분 생각하다 보면은 더 불안해지고 나를 더 미워하게 된다. 그럴 때는 약간 유체이탈한 느낌으로 본인을 바라보세요. 어떤 문제의 중심에 나를 놓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형태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이라는 게 커리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다 드렸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해보고 Q&A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 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은 남이 원하는 것들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너무 불안해하면서 뭔가 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상한 곳이 아니라면은 현재에 집중해서 내가 맡은 일 잘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거고요. 내 일과 회사 일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는 거. 내가 커리어 초반에 한두 개 선택 잘못했다고 해서 망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앞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건 거기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잘 안 된다고 해도 상처만 남지 않으면은 다음 선택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더 현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 기회가 생겼을 때, 특히 내가 믿는 사람들로부터 기회가 생겼을 때 할 수 있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너무 따지지 말고 한번 손들고 저질러 보라는 거. 또 커리어가 잘 순탄하게 이어지려면은
주변에 서포터가 있는 것들이 중요해지죠. 내가 하려는 선택 지원해주고 내가 했던 선택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았을 때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긴 커리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또 페이스 조절해야 된다는 거, 건강 해쳐가면서 너무 커리어에 몰입하거나 가족 생각지 않고 일만 하는 것도 길게 보면 큰 문제라는 거고요. 때로는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육아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애가 어린 분들 같은 경우 언제 애들이 클까 싶겠지만 저도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둘째 곧 대학 가고 그러면 다시 또 청춘이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오더라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속도 조절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좋은 평판 갖는 거, 내가 맡은 일 성취하고 팀 플레이어로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좋은 평판을 갖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커리어 후반기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영향력 얘기했죠? 개인기를 부려서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존재로 인해서 그룹의 역량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까 고민해 보시고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회고 활동을 한다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자신감의 근본이 되는 빌딩 블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신감이라는 게 결국은 커리어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Q&A 영상은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